자, 오늘은 기둥 슬렌더 칼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short 칼럼, long 칼럼, 칼럼에 대한 학습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슬라브 설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한다. 슬렌더 칼럼을 설계를 한다. 그 의미는 바로 확대 계수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렌더 칼럼의 설계는 뭐냐? 확대 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대 계수를 다 케이스별로, 각 케이스별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슬렌더 칼럼은 이제 횡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구석이 안 돼 있잖아요. 횡방향으로 구석이 안 돼 있으면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죠. 연직하 중에 P 델타 이펙트가 세컨더리 P 델타 이펙트가 쉽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횡하중에 의한 확대 모멘트와 축하중에 의한 하중조합 이외에도 순수하게 연직하중, 이게 1.4, 1.7은 이제 로드 팩터죠. 순수한 연직하중에 대해서 전체 구조의 강도와 안전성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역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1, 케이스 2라 하면 이 케이스 1과 이 케이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똑같이 공동으로.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첫째, Q 팩터. Q 팩터가 뭐죠? Q 팩터가 여기 있었죠? Q 팩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non sway frame이냐, sway frame이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5%, 0.05보다 작으면은 이제 non sway frame. 그렇지 않으면 이제 sway frame으로, sway frame이라 하면 이제 이 횡방향으로 이제 구석이 안 된 아주 낭창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Q 값이 이제는 0.6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제 스터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델타 S가 1.5보다 작을 때입니다. 델타 S는 이제 확대 계수죠. 여기서 나온 확대 계수, 얘가 이제 1.5보다가 작을 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도 얘는 0.6을 넘어서는 안 되죠. 이해가시죠? 1.5보다 작아서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이 Q 값은 동시에 이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1.5를 초과할 때는 이제 1로 가거나 1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정성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1.5가 넘을 때요. 1.5가 넘을 때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1.5가 넘을 때 이 개수는 반드시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제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세컨더리 오더 2개 해석이죠. 세컨더리 오더 애널리시스 2차 해석. 2차 모멘트죠. 그러니까 확대 모멘트를 계산할 때에 여기에다가 횡하중을 같이 더해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것만 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위험하죠. 1.5보다가 확대를 너무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횡하중의 하중조합을 추가합니다. 여기 다릅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요것만 가지고 계산했죠. 여기로 왔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요것에다가 횡하중을 한 번 더 더합니다. 왜 더한다고요? 이게 좀 확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죠?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뜻은 무슨 뜻이죠? 확대가 크게 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다가 횡하중의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횡하중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하중을 고려해서 나온 그 확대기에서는 이제 2.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1.5를 넘었지만은 2.5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얘가 1.5는 넘어도 괜찮은데 2.5는 넘지 마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이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역시 이제 얘도 델타 S가 확대계수가 1.5를 넘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가 같아요. 그죠? 확대계수가 크게 되는데 이럴 때도 델타 요 세 번째 항은 델타 MS를 곱해서요. 델타 MS를 곱해서 곱한 값을 계산할 때 1.4 플러스 D 1.7L에 대한 개수 하중이죠. 개수 하중이라면 factored load는 반드시 하중 개수를 곱한다 그랬어요. 그죠? factored load에 대해서 얘와 얘로 우리가 델타 S를 계산했죠. 앞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 경우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게 1.5보다 큰 경우에는 얘 아니면 얘를 쓴다 그랬으니까 계산했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계산에서 나온 값이 역시 2.5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2.5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0보다는 확대계수는 뭐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죠. 2.5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가 같이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와 1, 2, 3의 케이스가 여기서 또 1, 2, 3의 케이스로 같이 사용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제로 돌아가서요. 원래 예제로 돌아가서 Q가 0.26으로 계산이 됐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Q가 0.26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26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0.6보다 작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은 OK가 됐다 이거죠. 여기서 나온 안전성이죠. 이 안전성은 OK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1.5보다 작을 때입니다. 확대 계수가 1.5보다 작을 때. 근데 이제 확대 계수는 우리가 계산을 했죠. 1.35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5보다 자연스럽게 작게 돼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표를 다시 보면은 얘가 1.5보다 작으면은 이 계산으로 이 체크로 끝나는 겁니다. 이리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예제는 제 생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35가 되면 1.5보다가 작기 때문에 이 체크로 끝나는데 일로 가서 뭐 또 이걸 두 번째까지 같이 체크를 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같이 체크를 했죠. 자세히 보시면 그죠? 요거를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럴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체크는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요거면 충분하다. 왜? 이게 되니까. 그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 주질 말고 요것만 지우면 되겠네요. 요거. 여기만. 그죠? 여기만.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정리를 해봅니다. 이 표가 이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표를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롱 컬럼의 모든 거를 다 얘기합니다. 모먼트 매그니파이어. 이 표의 제목이 모멘트 매그니파이어가 되겠습니다. 모멘트 매그니파이어. 그래서 자, Q가 0.05보다가 작으면은 non-sway. 횡적으로 딱 잘 지탱이 돼 있는 프레임이죠. non-sway가 안 난다는 뜻이죠. 근데 얘보다 크게 되면 이제 스웨이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갈라집니다. 운명이. 이제 스웨이, non-sway. non-sway로 들어가서 이제 또 short 컬럼이냐, 슬렌더 컬럼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공식이죠. K 구하는 방법 배웠고요. 그죠? 다 했죠? R 구하는 방법 배웠고. 그래서 얘가 이거보다가 작으면은 아주 든든한 쇼 컬럼이죠. 스웨이 기둥일 때는, 프레임일 때는 요 하나 가지고만 체크를 하죠. 22일 때.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 또 쇼 컬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K는 반드시 페이지 28에 의해서 단면 감소가 된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페이지 28의 테이블이 이거라고 확 그냥 떠오르시죠, 그죠? 이제는 떠올라야 됩니다. 이 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횡구속 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에 요 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감소를 시킨다. 그죠? 요 비율로 감소를 시킨 값으로 phi A, phi B를 계산하고 phi A, phi B는 또 확 또 오죠? 어떤 그림인지 이거잖아요. 확 오죠? 감이 그죠? 이게 위에 가면 phi A, 아래 가면 phi B. 그거는 2i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 이 값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래 위 여기. 요거를 감소시킨 단면 감소 고려. 그죠? 그러니까 단면 감소 고려. 페이지 28에 단면 감소 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뭐 설명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인데요. 이번 학기는 쉽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면은 나오니까 이 목소리가 뭐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요 애로사항이 이제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망각을 하니까 잊어먹으니까 이제 그때 복습을 안 해놓으면 이제 잊어먹기 때문에 복습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근데 이것도 이제 6월 20일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복습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뭐 전철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그죠? 이동하실 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기둥의 오일라 계산을 할 때요. 오일라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오일라 계산을 할 때, 이 오일라 계산을 할 때, 여기, 이 오일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요 감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식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 오일라 계산을 하실 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아까 식에서는 그죠? 그리고 또 이 i 값을 구할 때 오일라에서 나오는 거죠. 요 오일라를 계산할 때요. 오일라를 계산할 때 그죠? 요거는 페이지 28 그랬습니다. 페이지 28. 그죠? 28. 그다음에 이제 요 EI는 뭐라 그랬죠? 요 전에 나왔죠? 요 식이죠? 여기 있죠? EI는 밑에 베타 D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Sustained load가 있을 때는 요 공식에 의해서 베타 D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non sway일 때, sway일 때. 그리고 이제 EI 공식도 이제 분자가 좀 다르죠. K 구할 때하고. 그죠? K 구할 때는 딱 28페이지 표에서 주어졌는데 요 오일러 공식에 들어가는 EI는 이제 요 공식이 있죠. 여기 accurate equation이고 여기에 simple equation인데 이거는 이제 약산식은 철근비가 작을 때 이걸 쓸 수도 있죠. 한 40% 다운 시킨 거죠. 60% 다운 시킨 거죠. 40%만 쓰는 거죠. 그래서 EI 식에서요. EI 식에서 이 식은 좀 다르게 우리가 감소를 시킨다. 이 K를 구할 때는 28에 의해서 감소를 시킨다. 설명 잘 됐지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이제 최종 점검표에서 이렇게 이제 쇼 칼럼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배웠나요? 그걸로 끝나죠. 근데 이제 12장은 좀 복잡해진다 그랬죠. 그죠? 복잡해지는 것도 뭐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모멘트 매그니파이어 확대 계수를 구하는 게 이 슬렌더 기둥에는 이제 주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no로 오시면요. no로 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양단 동일일 때 양단이 다를 때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양단이 다를 때는 CM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델타 NS고 여기는 여도 델타 NS지만은 이제 CM이 적용된 델타 NS고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넌 스웨이일 때 이런 얘기고 스웨이가 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죠. 케이스 2는 기억나시죠? moments at end of the columns. 케이스 2는 maximum moment between end of the column.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좀 혼동이 되시는 분은 비디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1, M2 두 개로 나누어서 연직하중, 즉 non sway 상태에서 받는 연주하중에 대해서는 확대 계수를 안 곱하죠. 그리고 스웨이 상태 이제 이게 횡하중이죠. 연주하중이고 횡하중일 때는 이제 확대 계수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M2 큰 모멘트 하나에다만 곱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에 보신 스테빌리티 체크 들어갔죠. 그죠? 자, 요 표가 아주 잘 됐죠? 요 표를 잘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아마 오랫동안 기둥을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잘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철골 구조에 가서도 아주 동일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골 구조에 가서 한 번 더 배울 건데요. 철골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철골 구조에 가서 한 번 더 배우실 때는 조금 편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기둥이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케이. 자, 여러분 자율학습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example 12-1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이걸 쭉 보시면은요.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그대로 나와 아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복습까지 되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익숙하시죠? 그죠? 여기 나온 식들이 엄청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요거 12-1만 해볼까요? 12-3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요거 뭐 12-3도 해도 좋겠죠? 그래서 요 연습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책으로 이제 풀이가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PPT에 복사를 해 놓은 건데요. 이 전체 예제를요. 전체 예제를 복사를 해 놓은 건데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1, 2, 3이죠. 1, 2, 3. 12-1 그리고 12-2 12-3 그래서 자율학습 문제인데 이해가 전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해 가는 부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복습이죠. 복습해도 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면 이 부분만 공부하는 거죠. 복습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만 잘 모르겠다. 이 부분만 복습하는 거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만 복습하는 거죠. 그죠? 잘 돼 있죠, 아주. 예. 이 부분만 복습. 각각 원하시는 부분만 복습해도 상당히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 1, 2, 3이요. 꼭 여러분께 복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